권력,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위대한 영웅 한 명이 다 휘어잡는 걸까요? 고대 세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극과 극의 두 가지 답을 딱 내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간 민주주의,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라는 단 한 사람이 이뤄낸 엄청난 제국의 야망, 이 두 가지를 따라가 보면서 권력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권력은 과연 누가 가져야 할까요? 다수일까요? 아니면 딱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을 진짜로 다 가봤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 실험을 직접 해본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폴리스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아테네의 그 유명한 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폴리스의 몰락,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루스의 대제국, 마지막으로 그 제국이 어떻게 쪼개졌는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폴리스의 등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정치 이야기는요, 진짜 이 독특한 도시국가, 폴리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폴리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랑은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냥 도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독립된 나라였던 거죠. 폴리스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심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 높은 언덕, 신전이 있는 신성한 고시자, 방어 요새였던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아고라라는 광장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수다도 떨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정치를 논했던 거죠. 모든 게 이 아고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이 수많은 폴리스들이 정치적으로는 다 따로따로인 완전 별개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하나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같은 말을 썼고 제우스 같은 똑같은 신들을 믿었죠. 그리고 또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에 다 같이 모여서 경쟁하면서 우린 한민족이구나 하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자, 그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유독 역사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을 남긴 곳이 있죠. 네,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권력을 왕이나 귀족 같은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 바로 민주주의 혁명이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발전한 거죠. 처음에는 솔론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정치 권력을 좀 나눠주는 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클레이스테네스가 나타나서 집안 배경 같은 거 다 깨부수고 진짜 민주주의의 뼈대를 딱 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페리클레스 시대에 와서야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아는 그 직접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아테네 사람들이 진짜 기가 막힌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거나 힘이 세져서 독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10년 동안 도시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였던 셈이죠. 이게 바로 그때 썼던 투표용지 오스트라콘입니다. 진짜 그냥 깨진 도자기 조각이죠? 여기에다가 쫓아내고 싶은 사람 이름을 긁어서 써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도자기 조각 하나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아테네 민주주의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오직 성인 남자들 뿐이었어요. 여성이나 아테네의 카라도 출신이 다른 외국인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았던 노예들은 이 멋진 정치 실험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빛나는 명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이자 명백한 한계였죠. 그렇게 잘 나가던 폴리스의 황금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자신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내분과 전쟁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포리스 세계가 무너지는 과정은 진짜 한편의 비극 같아요. 처음에는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적이 쳐들어오니까 기적적으로 힘을 합쳐서 싸웠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 짱이냐? 이걸 놓고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수십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떠지면서 그리스 세계 전체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고 그 틈에 북쪽에서 힘을 키우던 마케도니아한테 그냥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 시민이 모여서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단 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시대가 열린 거죠.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시대입니다. 자,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통일해놓은 그리스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눈은 이미 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 세상의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그의 진격은 정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파라오의 땅 이집트까지 손에 넣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가버립니다. 그 결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에 걸친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단 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다스렸냐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는 아테네처럼 시민들이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거의 신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은 땅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융합 정책을 씁니다. 그리스 사람이랑 현지 사람이랑 결혼도 시키고 자기도 직접 페르시아 귀족 여성이랑 결혼하면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제국의 구성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걸 단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이 거대한 제국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도 정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꽉 붙잡아줄 중심축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인 잃은 제국은 그대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직한 부하 장군들이 제국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 가져버렸습니다. 크게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거죠. 한 사람의 위대한 꿈으로 세워졌던 대제국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 나라들은 나중에 서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로마에게 하나씩 먹히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한쪽, 아테네는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모든 걸 결정했죠. 심지어 투표로 독재자를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의 권력입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요? 왕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죠. 이건 완벽한 위로부터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리고 위대한 한 사람을 따르는 제국. 고대 세계가 우리에게 남긴 이 두 가지 권력의 모습 중에서 과연 어떤 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더 큰 영향을 줬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